9번부터 한번 가볼게. 됐지? 자, 나랑 푼 게 나랑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시면 돼. 일단 구간이 0과 12 사이에서 정의된 두 개의 함수 fx하고 gx라고 게 나와 있잖아. 사각함수 나와 있으면 세 가지를 쓰는 거야. 뭐뭐뭐 쓰는 거냐면 주기, 대칭, 평행이동 세 가지 쓰는 거야. 근데 fx의 그래프하고 y는 k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α1, 2라고 부르는데 α1과 α2의 차이가 8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fx는 주기가 얼마 나오냐면 1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한 텀을 그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텀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한 텀을 그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12가 될 거니까 지금 K라고 하는 것과 만나가지고 그 간격이 8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Y는 K라고 하는 것이 적당히 이렇게 나와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이 값을 α1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α2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둘의 간격이 8이라는 얘기야. 근데 잠깐 여기 나와 이 간격이 8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두 개 나머지의 간격을 합친 게 4라는 얘기지. 두 개의 간격을 합친 게 4라는 건 대칭 성질에 의해서 여기 나와 이 간격이 2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α1이 2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2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K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코사인 3분의 파이하고 똑같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2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gx와 k가 만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 gx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또 다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3fx라고 하는 것에서 1을 뺀 걸 생각했었으면 좋겠어. 마이너스 3fx-1이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이 되는 걸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3개의 fx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거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걸 찾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럼 fx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는 근을 찾으세요랑 같은 거라. 그러니까 다시 gx라는 걸 그리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라인을 찾아주세요가 되는 거고 이렇게 생겨먹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그 간격을 베타 1, 2라고 했을 때 간격을 찾는 거니까 생각을 잠깐만 해보죠. 여기를 베타 1이라고 여기를 베타 2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가운데 나와 있는 요 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축이 6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 나와 이 간격도 이 간격과 똑같은 길이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이 길이가 2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 나와 있는 베타 1마 베타 2라고 하는 이 형태의 간격은 4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 두 개의 그래프를 왜 자꾸 그려놓는지 모르겠는데. 그렸지? 자, 지운다.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다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10번 가시죠. 10번 가시면 수직선 위의 점 라지 A하고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속도 V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T는 2에서 P와 A 사이의 거리가 10일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는 0일 때 원점 출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 VT 나와 있죠. 예, 그러면 XT라고 생각을 할게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어떻게 될 겁니까? 적분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T의 세제곱에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원점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T는 2에서의 P포인트와 A 사이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절대값을 원래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X2라고 하는 이 형태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냐면 6이라는 좌표를 빼주고 절대값을 취한 게 는십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2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8 플러스 몇 A 나옵니까? 2A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 나오는 게 는십이 나오는 그러한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때의 A의 값 양수예요. 1 나오겠죠. 됐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왜? 1 아니었어? 왜? 뭐 이상해? 잘못 풀었어? 어디? 아, 2에서 6을 안 뺐어? 아, 고마워. 잠깐만.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는 10이죠? 네네네. 2A 플러스 2가 는 10이죠? 아, 네, A는 4네요. 역시. 답을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자. 이것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2개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루트 3의 f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라고 했는데 루트 3의 fn의 4제곱근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fn이라고 하는 것의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 거듭제곱을 쓴 다음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취하는 값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두 개의 숫자가 나올 건데 그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값이 마이너스 9입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플러스만 선택하셨을 때 얘가 3의 1 거듭제곱 이래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이라고 하는 것의 8분의 fn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무엇과 똑같냐면 3과 똑같은 거니까 3의 1 거듭제곱과 똑같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건 fn이라고 하는 것이 는 8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에게 쓰거든요. 자연수 n이라고 하면 이거 무슨 조건이죠? 대입 조건이죠. 대입 조건이죠. 자연수 적당한 n값을 대입하시는 문제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fn을 집어넣으셨을 때 마이너스 n-2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이 는 8인 걸 찾으셔야 되고 n-2라고 하는 것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8-k인 걸 아니죠? k-8인 걸 찾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실 건데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이 2에 관한 대칭이죠. 그러면 누구누구를 집어넣어서 똑같은 거냐면 1하고 누구? 3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고 0하고 누구? 4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입을 해보면 자연수는 1, 3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될 수 있는 n의 값이 누구밖에 안 된다는 거냐면 1 또는 3밖에 안 된다는 거고 실제로 k-8은 얼마가 나오라는 얘기니? 1 나오라는 얘기지.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적당한 k의 값은 9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되나? 자연수 n 조건 이거 대입 조건이야. 알았어? 자, 그 다음 12번 갑시다. 근육이 안녕? 12번 보시면 실수 t에 대해서 y는 x 플러스 t하고 x제곱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부를 때 이것이 만나는 점을 h라고 부르자.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입니다. 잠깐 보시죠. 지금 이게 AH라고 하는 거하고 CH라는 거하고 차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콤마 뭐가 나올 거고 이 점의 좌표가 베타 콤마 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이 점의 좌표는 x의 제곱이라고 하는 축대칭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알파 콤마 블라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 왜 y좌표는 비워놓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 y좌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구하실 거냐면 AH라고 하는 이 간격을 구하셔야 되는데 그 간격은 X좌표, 즉 알파라는 것에서 베타를 빼는 것으로 취급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CH라고 하는 것은 이 X좌표에서 이 X좌표를 빼는 거니까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간격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럼 알파하고 베타에 관한 관계식만 찾으시면 문제는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알파 베타의 관계식은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x 플러스 t라고 하는 이 교점,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개의 근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잘 따라오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럼 알파 플러스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냐면 AH라고 하는 것에서 CH를 빼는 걸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AH라고 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서 누구를 빼시는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물론 이걸 어떻게 푸셔도 되냐면 선생님 여기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2베타네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이 식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푸셔도 돼. 근의 공식 써서 문제 푸셔도 되고 혹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갈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것의 제곱은 어떻게 쓸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셔야 되는 거니까 뿔 4t가 되고 여기에 루트 값을 취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 누굴 빼실 거냐면 1을 빼시게 되는 겁니다. 됐나? 그래서 리미트 t라고 하는 것이 0으로 가는 상황에 t라고 하는 것분에 루트 1 플러스 4t라고 하는 것에서 몇을 빼줘? 1을 이렇게 빼주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유리화 시켜줄 거 아니니? 유리화 시켜주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상황에 t라고 하는 것분에 4t가 남게 될 거고 루트 1 플러스 4t라고 하는 형태에서 1을 더해주는 이런 상황이라서 약분하고 나면 정답이 2가 나오게 되겠지. 됐지? 물론 근의 공식 쓰셔도 돼요. 나쁜 풀이 아니에요. 됐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관계식을 찾는 게 맞습니다. 지웁니다. 자, 13번 갑시다. 자, 13번 갑시다.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이때 문제 풀 때 좀 허걱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혹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13번은 문제 푸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쓸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나열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보죠.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호 AB 위의 점 CD가 있고 거기 나와 있는 중점 O에 대해서 2에서 만나고 선분 길이 나와 있고 4분의 3파이 나와 있죠. 그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길이가 누구냐 하면 거기 나와 있는 C2라고 하는 길이가 몇이라고 나와 있고 4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ED라고 하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3루트 2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거꾸로 가셔야 돼요. AC하고 CD를 곱하는 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CD라고 하는 것을 구하셔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면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당연히 무슨 법칙으로 구하시면 됩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시면 되죠. 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됐죠? 예, 근데 CD라고 하는 길이가 구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거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 나와 요각을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와 베타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시는 거겠지만. 됐지? 오케이, 그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니?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AC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고 싶어. AC라는 길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AC라는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을 쓰실 수도 있냐면 AE라고 하는 요 형태의 길이를 변수로 놓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려. 그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방금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반원이라는 조건을 쓴 적이 없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A라는 것만 연결하면 사실 반원이 아니라 삼각형 ACD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괜찮지.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원의 조건을 안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됐냐? 그럼 반원의 조건을 쓰고 싶습니다. 그냥 원의 조건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의 조건을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원 위에 있는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보면 원의 성질을 쓸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OCD라고 하는 삼각형 보이세요? 근데 이 OCD라고 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됐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반원을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반원을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4분의 3파이가 나와 있었잖아요. 4분의 3파이 나와 있었으니까 예분의 예, 사인 법칙을 쓰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전체 삼각형으로 보셔서 이 전체 삼각형에서 예분의 예의 사인 법칙을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다시 한 번만요. 여기 나와 있는 AEC라는 삼각형에서의 사인 법칙을 쓰거나 혹은 ACD라고 하는 형태의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ACD의 사인 법칙 쓰는 게 낫겠습니까? AEC의 삼각형 사인 법칙을 쓰는 게 낫겠습니까? ACD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슨 법칙, 그러니까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외접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쓸 때 그 삼각형이 외접해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사인 법칙이 훨씬 더 수월한 거지. 그래서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 알파하고 AC 선택할 거야. 즉 나는 알파를 구할 수 있거든.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분의 AC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다고 알 수 있냐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다고 알 수 있으니까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어. 계산은 좀 나중에 해. 구할 수는 있으니까.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까? 라는 거죠. 근데 R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이 형태가 R이거든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CD의 길이도 구했잖아요. CD의 길이 구했으니까 생각 잠깐만 해보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나오게 되죠. 요 길이가 누구냐면 라지 R이라고 하는 것에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을 곱해주면 CD라고 하는 요 형태의 길이의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나오겠구나 라고 해서 R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조건을 이제 차근차근 써나가시는 거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계산을 하시는 거라. 됐나? 시작하자. CD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안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입니다. CD의 제곱은 4의 제곱 3루트 2 18 마이너스 2 4 3루트 2
예,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16하고 18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몇 빼는 겁니까? 다시 합시다. 16하고 18에서 누구를 빼주시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거 4, 2, 8, 3, 8, 24를 빼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 몇 나올 거냐면 10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CD라고 하는 길이가 루트 10이 나오는 것은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2분의 루트 5가 나오는 것도, 루트 10이 나오는 것도 그것도 알겠어요. 그럼 이제 코사인 베타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코사인 베타 값은 여기 나와 있는 게 루트 10으로 나와 있으니까 계산하죠.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2, 4, 루트 10, 16, 10, 18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됐죠? 계산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18 빼주시면 얼마 나오죠? 8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8 나오니까 루트 10분의 1 나오겠네. 괜찮죠? 예, 그러면 라지 아래 루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곱했을 때 2분의 루트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R 값은 뭐가 나올 거냐면 5가 나오게 돼요. 반지름이 5가 나왔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 AC라고 하는 길이는 이제 끝났습니다. 사인 알파를 곱하시면 되는데 사인 알파 구하려면 코사인 알파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10이라 루트 10이라고 한 요 형태분에 10하고요. 18하고요. 더하시고 16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됐죠? 예, 그럼 계산하시면 몇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거 28이었으니까 12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2 나올 거고요. 그럼 루트 5분의 1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예, 그러면 사인 알파의 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루트 5분의 2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예, 다 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C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이 R은 아까 전에 구해드렸죠? 12라고 하는 것에 방금 구한 5분의 2 루트 5예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시면. 이걸 계산하실 거니까 4루트 5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이 값이 4루트 5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둘을 곱해주시면 4루트 5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루트 50 이렇게 나왔으니까 정답이 20 루트 2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꼭 순서를 어떻게 지키셔야 되냐면 내가 구하고 이거 제가 매번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건들을 어떻게 쓸지를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 찔끔 계산하고 저것 찔끔 계산해서 답 나오면 안 돼. 됐지? 충분히 계획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14번으로 가죠. 네, 14번 가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0 값은 0이고 F1은 0인 3차 함수에 대해서 잠깐 대기. 너네 이거 14번 문제 풀기 전에 최고차의 개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뭐 해야 되는 문제냐면 산 하셔야 되는 문제야. 까먹으시면 안 돼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아 계산해야겠구나 이 생각은 하셔야 돼. 예, 그런데 다음 함수에 대해서 G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거지 같죠. 그건 조금 이따 처리하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기억번에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억번 G0은 0이면 하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G0은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0을 집어넣어 주면 실제로 인테그랄 취하기를 0에서부터 1까지 fx라고 하는 것에서 절대값 fx라는 것을 뺐을 때 이 형태가 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0부터 1까지의 이 함수, 그러니까 fx 절대값 fx 뺀 게 는0 나와야 되겠죠? 얘가 는0이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0하고 x가 1 사이에서는 fx라고 하는 것이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0보다 커나 같은 양수의 파트를 가져갈게 이런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고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가지면서 양수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이야. 까먹으면 안 돼?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생겨 먹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생겨 먹었던가 그래야 0하고 1에서 0은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란다. 그러면 G-1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인테그랄 취하기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의 dx를 빼주는 건데 잠깐 대기. 지금 이 왼쪽의 상황이건 오른쪽의 상황이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적당히 잡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은 무조건 무슨 수가 나오게 됩니까?
음수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음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 있는 건 절대값을 적분한 거니까 양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양수를 빼는 거니까 무조건 무슨 수죠? 무조건 음수죠. 됐죠? 그런 거예요. 됐나? 자, 그 다음 니은번으로 갑시다. 니은번으로 가보시면 기억번호 맞는 거니까 니은번 가보시면 G-1이 양수이면 하고 물어봤죠.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설은 좀 덜한데 평가원은 기억, 니은, 디귿의 이 유기적인 관계가 참 끈끈해. 끈끈해 이게. 기억번 괜히 준 게 아니라고. 기억번 풀면서 뭘 확인했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황은 G-1이 무슨 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와.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얘 때문에 이런 거지. 맞아.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G-1이 양수가 나올게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러지 말라는 얘기야. 이 두 개의 그래프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는 안 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아 그렇구나. 0이라고 하는 것과 1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대략적인 그래프야.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실 수 있어. 아 이게 fx인가 보다. 물론 중분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런데 난 궁금한 게 있단다. 뭐가 궁금하냐면 G-1이 양수인 것도 알겠고 G-1가 음수인 것도 알겠어. 얘가 음수였잖아. 그러면 얘는 G-1이 음수였고 얘는 G-1이 양수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그 경계는 누구냐라는 거지. 그 경계라는 건 G-1이 무슨 수? 0이 되는 건 어느 상황일까라고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생각이야. 경계값이니까. 그러면 G-1의 값이 0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거고 G-1이 0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인테그랄 취하기를 -1부터 0까지의 fx dx라고 하는 형태에서 인테그랄 취하기를 0에서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라는 것을 이렇게 빼주었을 때 는 0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란다. 됐냐? 그러면 이건 뭐 뻔하지. 결과적으로는 -1이라고 하는 것과 0이라고 하는 것과 1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간격으로 존재할 때 는 0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1부터 0까지 fx랑 0부터 1까지 절대값 취한 거를 빼는 거니까 여기 나온 두 넓이가 똑같아야 되거든. 괜찮아?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야. 그러면 G-1이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넓이 값이 더 커져야 되지. 넓이 값이 더 커지려면 실제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만약에 얘가 0이고 얘가 1을 가져갔다면 같은 간격의 -1은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그래야 이쪽 넓이가 더 커질 테니까 같은 간격으로 따지면. 이해되죠? 그러면 근이 하나 더 생성될 텐데 그 근은 여기쯤에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fk가 는 0을 만족하는 -1보다 작다인 실수가 존재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하셨지? 예, 됐습니다. 자, 그럼 디귿번으로 가보죠. 이게 기억번에선 G-1이 음수인 걸 물어봤고 니은번에선 G-1이 양수인 걸 물어봤고 우린 그 경계를 확인해 보았고 됐지? 근데 디귿번에서 뭘 물어봤냐면 G-1이 1보다 큰 걸 물어봤지.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림이 쟤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 하에서 G0의 값을 조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죠. 분명히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있고 1이라는 것이 여기쯤에 있어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있는 이러한 상황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거냐면 x 곱하기 x-1 곱하기 x-k라고 하여 여기 나와 이 값을 k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됐죠? 자, 생각하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G-1이라고 하는 건데 G-1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의 넓이를 넓이를 라지 A라고 하고 넓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의 넓이요. 넓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 B라고 불러보도록 하죠. 그럼 괜찮죠? 예. 그러면 G-1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뭘 빼시는 거냐면 B라는 걸 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누구보다 커져야 되죠? 써있어. 1보다 커져야 되죠. 괜찮아요? 근데 G-1은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인테그랄 취하기를 -1부터 1까지 fx를 그대로 적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그냥 접근하면 될 테니까.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이라는 것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에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kx죠.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홀수차는 지워지죠. 괜춘? 괜춘. 그러면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 해놓고 인테그랄 취하기를 0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에 적분만 하시면 될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4분의 1 값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됐어요? 예. 그렇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겠다는 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 2보다 크다는 거고 잠시만요. 어디요? 이게 제곱이었는데 3분의 입니다. 깜짝이야. 다시 가죠. 예,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하는 것에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1보다 크다는 거고 이쪽으로 풀죠.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이렇게 되겠다는 거고 얘를 풀어주면 k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됐죠? 일단 거기 나와 있는 k 값의 범위를 먼저 찾았죠. k 값의 먼저 범위를 찾았고 그 다음 물어본 게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G0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G0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가보죠. 인테그랄 취하기를 0에서부터 1까지 fx dx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를 이렇게 빼주셔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실제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를 이렇게 취한 거에 몇 배냐면 2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0부터 1까지 적분한 형태가 이미 음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인 걸 확실한 게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2개를 더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그럼 2배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1x의 제곱에 플러스 kx 얘를 계산하시면 2배의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형태의 플러스 2분의 k죠. 됐죠? 그러니까 이것의 범위를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죠. 2 곱하기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분의 몇이에요? 6분의 k가 나오겠네요. 6분의 k에서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됐냐? 자 갑시다. 여기 있는 게 k가 나왔으니까 6분의 k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2분의 5 이렇게 나오는 거는 맞죠?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12분의 1 빼주면 6분의 k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상황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맞죠? 네. 예, 근데 여기나 잠깐만요. 맞죠? 여기 나와 이 상황에 2배를 해주면 6분의 k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한 이 형태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맞죠?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G0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방금 계산하시는 이게 G0의 값인데 G0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거기 나온 정답이 참이 되는 거예요. 됐나? 네. 그 다음 15번 갑시다. 15번은 뭐 매번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나름 잘 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4K라고 하는 것이 아래 K 거듭제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A1의 값이 음수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절대값 AM이 5보다 커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M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나열하는 문제는 맞는데 이게 지금 몇 항과의 관계식이죠? 2개의 항과의 관계식이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개의 항과의 관계식인지 확인하는 건 엄청 중요하다고 했다고. 됐나? 그래서 이게 뭐 주기 수열이 나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주기 혹은 잉여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으니 몇 번 써보면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야. 됐냐?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네 번째 항들을 알고 있는 거니까 n 대신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하고 7하고 8하고 9하고 10하고 11하고 12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하자. 그때 AN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네 번째 게 R 나올 거고요. 얘가 R의 제곱 나올 거고요. 얘가 R의 세제곱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 됐냐? R 값이 0과 1, 절대값 R이 0과 1 사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과 R이라고 하는 것이 1 사이에 있다는 거고 R은 0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가죠. 그러면 이 R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뭐보다 작거나 같냐면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럼 3을 더 하셔야겠죠. 그럼 R 플러스 몇? 3일 거고요. R에다가 3을 더해도요. 4하고 2 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3을 또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하죠. 근데 R 플러스 6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5보다는 크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R에 3을 뺀 값이 이렇게 들어와 줘야 돼.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R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니까 다시 절대값이 5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괜찮아? 그래서 얘가 중요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무엇을 더 하셔야 되냐면 3을 더 하셔야 돼. 그렇게 3을 더하고 나면 마이너스 2분의 1 R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R의 제곱과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라서 R 값이 얼마 나오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나를 찾으시는 거라. 됐나? 그러면 지우고 쓸 때 분수 계산하지 마.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 써놓고 여기를 마이너스 2분의 1 써놓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놓고 플러스 4분의 1을 써놓고 여기는 게 4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죠? 예, 그러면 R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8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R값이 계속해서 거듭적으로 곱해지면 잠깐 서영아 나 분필 케이스 좀 갖다 주라. 이게 R값이 계속해서 곱해지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4분의 1 나왔지. 4분의 1 나왔으면 4분의 1이라고 하는 형태에 몇을 더하는 거냐면 또 3을 더해줘야 돼. 또 똑같아.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또 몇을 더해줘야 돼? 6을 더해줘야 돼. 근데 5를 넘어간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에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다시 넘어가는 과정 중에 플러스 3을 하면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는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은 하셨고 일단 됐고 그러면 앞에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1, 2, 3를 찾아야 한단다. 근데 1, 2, 3 찾으려고 하면 제가 여기 나와 요 값을 C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C라는 것에서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C라고 하는 것이 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해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걸 풀어주면 C값이 얼마 나올 겁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2분의 7은 절대값이 5보다 작습니까? 라고 하면 5보다 작은 거 맞죠? 그쵸? 그리고 여기 나와 이 상황은 C의 값이 몇 나옵니까? 1 나오죠.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누구는 제거돼야 되는 거냐면 아 너는 제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분의 7을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됐죠? 한 번 더 갑니다. 여기 나와 이 상황은 B라고 생각을 해보죠. B라고 하는 것에 3을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B라고 하는 것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B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됐죠? 잠시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 B값 구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1인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B값 구하게 되면 아마 는 7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1은 절대값이 5보다 작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제거하셔야 되는 게 맞고 B7은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은 게 맞는 거니까 아 B라는 것은 7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도 선택이 끝나요. 니네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준 거야. 케이스 분류돼가지고 막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제가 A라고 두도록 하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에서
3을 더해가지고 7을 만들었을 수도 있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a가 7이었을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a라고 하는 것은 4가 나오게 되고 이때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4가 나오게 되는데 이 조건으로만 따지면 절대값이 5보다 작고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으니까 둘 다 돼. 는데 음수래. 됐지? 거기서 제거하셔야 돼. 됐나? 그래서 이 a의 값이 뭐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4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a1의 값은 마이너스 14로 끝이고요. 그 다음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 앞쪽 말고요. 뒤쪽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뒤쪽이 규칙이 있는 거니까. 근데 뒤쪽에서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은 건 얘 보이시죠? 6을 더한 거니까. 계속해서 되다가 10에서 가능하죠. 제가 지금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4개씩의 인여의 형태입니다. 요 4개씩. 4, 5, 6, 7, 8, 9, 10, 11. 됐어? 이렇게 넘어갈 때 6번째 항과 10번째 항이 절대값이 5를 넘어가는 거야. 그럼 4개씩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 6 썼고 10 썼으니까 몇 번째 항은 5를 넘어가겠어? 14번째 항은 넘어가겠지. 됐지? 그럼 이제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앞에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가 절대값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절대값이 5보다 커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꼴이어야 하냐면 4k-2 꼴이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2, 6, 10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4k-2 꼴이 10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라고 하는 그 k 값은 누구 넣을 수 있냐면 1부터 몇 가지 넣을 수 있죠? 25까지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p 값은 25개 이렇게 쓰시면 틀려요. 이게 왜 틀리냐면 초기 조건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가 더 있죠? 그쵸? 예, 그래서 p 값을 26을 쓰셔야 돼요. 됐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어렵지 않지? 매번 하던 거잖아. 자, 됐어. 15번 됐습니다. 그 다음 20번으로 가보죠. 20번 이거 문제가 뭐 논란이 많던데. 20번에서 이런 계산을 이렇게 많이 줘도 됩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제 해드릴게요. 보세요.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랍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극값이 있는 그래프예요. 해보셨죠? 극값이 있는 그래프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f'x라고 하는 것이 3x의 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는영되는 걸 찾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3111에 마이너스를 여기를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요 포인트가 1, 블라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나와 요 포인트가 마이너스요. 3분의 1, 블라라고 하는 게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쵸?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냐면 0이라고 하는 라인이 0이 어디쯤 여기쯤 있나요? 여기쯤 있겠죠? 너 왜 쉬었어? 적분 계산이 너무 많다는 거지, 애들이. 적분, 그러니까 알려줄게. 침착해. 침착해. 이게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절대값 4x 플러스 k라고 하는 것은 k가 음수인 거니까 빵빵이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면 4x 플러스 k가 이렇게 생겨먹으면 V자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V자 모양이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일 거라 예상하시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절대값 4x가 들어왔고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기회가 들어오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들어오겠구나 라고 해서 나도 이거 맨 처음에 문제 봤을 때는 뭐 이딴 계산을 줬어? 라고 했다고. 진짜로 나 혼자 풀 때 이거를 애들이 이거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했다? 그럼 어쨌든 투덜투덜 되면서 기울기 몇 자리 접선을 찾겠어. 4자리 접선을 찾겠지. 뭐 이런 거지 같은 문제를 줬어. 라고 생각하면서 얘가 4인 걸 찾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여기가 1이더라고.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고 3분의 1이고 1이잖아.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의 간격이 3분의 4잖아. 3분의 1과 1의 간격이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 그림이 아니야. 이 그림이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 그림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어서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잠깐 대입할게. 집어넣으면 몇 나와? 1 나오고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1, 뭐 나오니? 1. 그래서 이게 극값과 같은 라인으로 존재한다고. 이해되시나? 근데 마이너스 1하고 1이라고 하는 것이 또 공교롭게도 축대칭이야. 그렇잖아. 축이 여기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점에서 접선을 쐈을 거 아니야? 근데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들어갈 거니까 무조건 이 점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나와 요 형태의 넓이란 말이지? 그런데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는 뭐가 나올 거냐면 잠깐만요. 기울기 몇 자리라고 이거? 4자리라고요. 그러니까 y라고 하는 것이 4x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얍.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봤을 때 이변의 길이가 2자리고요. 잘 대답해 주셔. 여기 나와 있는 이 높이는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2등변 삼각형이 4예요. 그 4고 거기에 누굴 빼시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 거니까 마이너스 몇 분의 몇? 1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2죠. 그것에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나? 예,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4에서 누굴 빼시는 거냐면 3분의 4를 빼주셔야 된다는 거죠. 괜찮아요? 3분의 몇 나와요? 그래서 8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냥 이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문제였으면 뭐 이딴 걸 냈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거 공식 아시는 분이 낸 것 같아.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풀었을 텐데 다 찾고 계산을 하다가 계산했어도 틀렸어.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계산을 그냥 하다가 틀리는 게 문제야. 계산을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딴 문제를 냈어. 수치에 대한 의심을 하셔야 된다니까? 3분의 1이 왜 나왔겠냐? 근데 저걸 다 구할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숫자가 그래도 예쁘게 나왔네. 묘난리 치우고. 예. 그런 얘기였어요. 21번 가죠. 21번도 논란이 많던데? 왜 이렇게 놀라? 아니 뭐 풀긴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야 된다 저렇게 풀어야 된다 논란이 많으시더라고. 근데 제가 푸는 걸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그림에 대한 해석은 다 읽으셨죠? 그림 해석은 다 읽으셨는데 잠깐 보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입니다. 근데 기울기 m자리와 마이너스 m자리라는 건 저는 이제 문제 볼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도형적인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 m자리가 들어오고 마이너스 m자리가 들어왔어? 아 너는 이등변 삼각형 줬구나 이 생각이야. 다시 해줄게. 이등변 삼각형 줬구나. 이등변 삼각형 줬구나. 근데 여기 나와 이 간격을 내가 만약 K라고 두었다면 여기요. K라고 두었다면 여기 나와 있는 PA라고 하는 간격은 몇 K가 될 겁니까? 3K가 돼야 돼. 문제 써 있어요. 3K가 된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QC라고 하는 것은 몇 K가 될 겁니까? 12K가 되죠. 여기까지는 아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됐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도 여전히 몇 K가 나와야 되냐면 3K가 나와줘야 하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원래 OQ라고 하는 길이 전체가 뭐가 나왔어야 하죠? 12K가 나왔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몇 K? 9K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나왔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길이의 비율로 따져 드릴게요. 길이의 비율. 여기 나와 있는 요점의 좌표가 A, 2의 A죠. 그러면 여기 나와 이 간격은 몇의 A죠? 2의 A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는 닮음이니까 3대 12니까 1대 4 아니겠습니까? 4배 하셔야 되는 거라서 2의 A의 몇 배죠? 4배죠. 그러니까 2에 뭐 나옵니까? A 플러스 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확실한 거냐면 A 플러스 2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예, 그럼 그 순간 뭐가 나오게 되냐면 여기 나와 요 간격이 나오게 되죠. 이 간격이 얼마죠? 2죠. 방금 했잖아. 여기가 A면 여기가 B인데 B라는 것이 A 플러스 2라면서. 근데 9의 K일 때 2지. 다시. 9의 K일 때 2지. 9의 K일 때 2지. K일 땐 얼마? 9분의 2지. 그게 A야. 끝.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닮음으로.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인 것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됐지? 조금만 더 있어서도, 그치? 미지수를 하나 더 잡아가지고. 그게 문제야. 아니, 그게 문제야. 풀었는데 어. 그 시간이 그러니까 A하고 B라고 하는 미지수를 자꾸 연립을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 아까 논란의 여지라는 게 난 그건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굳이 이걸 4배로 예쁘게 주었을 풀긴 했어요. 어. 아예 새로운 미지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저 비율을 그냥 숫자로 마지막에 2인 걸 알아가지고.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간격을 주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지워요? 지워요? 22번.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함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문제 풀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될 만한 거 먼저 하라고 했죠? 될 만한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될 만한 거. fx라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시죠? 얘의 해석을 해보시겠어요? 얘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y는 ft에 관해서 뭐 한 거죠? 대칭시킨 함수죠. 맞죠? 네. 예를 들어 뭔 말이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 예를 들어서예요. y는 fx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t, ft라는 걸 여기다가 잡고 싶어요.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y는 ft예요. 그래서 t보다 작을 때는 뒤집은 함수를 믿으시고 t보다 클 때는 f를 그대로 믿으시는 이 형태가 g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됐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그래프가 g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그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불연속 값이 2개일 때 이게 내가 될 만한 것부터라는 게 불연속 값이 2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의 개수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문제 풀면서. 다시. 불연속의 개수가 2개라고 하는 건 불연속의 개수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판단해야 돼. 지금 이 문제는 불연속의 개수가 되게 적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적게 나오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겠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됐냐? 거꾸로 불연속의 개수가 뭐 7개가 되도록 그러면 최대한 많이 막 접하고 막 난리 부스를 피했다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러니까 많은 상황을 고민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됐냐? 너희는 해설지를 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되는 상황만 해. 됐어?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F8의 값을 구하시오. 하나 있다는 거야. 너네가 특정 케이스를 예쁘게 조사를 해봤는데 조건을 만족해. 그리고 F8을 구했더니 자연수가 나왔어. 답이야.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냐? 자, 시작해.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했지만 3,8이라는 것이 적당히 있어서 이렇게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값 내려왔다가 이렇게 되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좀 더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이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을 갖는 것은 이런 세 가지의 상황 정도를 고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냐면 t, ft라는 것이 여기쯤에 있잖아요. 여기쯤에 있으면 이 왼쪽은 꺾어 올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꺾어 올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갖고 그대로 믿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근의 개수가 몇 개야? 3개지. t가 여기 있으면 h2는 3이란 말이지. 근데 t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쯤에 있어 라고 생각해서 꺾어 올리면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몇 개야? 여기니까 2개지. 이 점 불연속이야. 잘 따라옴? 근데 t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 나와 요 점쯤으로 가면 꺾겠지. 꺾으면 불연속 개수 몇 개야? 아니,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야? 1개지. 여기 점 꺾어서 올려도 하나, 여기 점 꺾어서 올려도 하나지. 여기 점 꺾어서 올려도 하나지.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쯤으로 갔잖아? 요 점쯤으로 가서 라인을 그려주면 꺾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니까 하나가 맞거든? 근데 적당히 y의 값이 4 정도로 내려오게 되잖아? y의 값이 4 정도. 무슨 말 돼? y 값 4 정도 나오게 되면 얘를 꺾었을 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믿을 거 아니야. 이해하심?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지. 여기가 2개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계속해서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 점에서 당연히 뭐가 되겠어? 불연속이 되겠지. 2개.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게. 여기 나와 요 점으로 내려갈게.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렇게 몇 개? 3개. 3개. 여기 있는 게 3개. 그려줘? 더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 내려간 것 같은데? 3개. 대략 봐 그냥. 3개. 3개.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요 점이면 몇 개? 2개. 2개. 그렇잖아. 이렇게 꺾을 거니까. 됐니? 2개. 여기 또 불연속. 여기는 몇 개? 여기 4보다 아래쪽. 4보다 아래쪽으로 꺾으면 이쪽은 위로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3개? 3개가 아니에요? 왜 계속 나랑 의견이 다르지? 잠깐. 이게 저랑 의견이 다를 일입니까, 이거 지금? 다시 한번 해드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겨먹은 라인으로 자르겠다고요. 그러면 이거잖아요. 그쵸? 이제 의견이 다르지 않으시죠? 네. 2개 나오겠네요. 네. 제가 지금 이럴 일입니까? 예. 아, 네.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이 라인이에요. 4라인으로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겠죠. 자, 이게 논란거리죠. 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어려워요. 아, 예. 아니, 대놓고 어려워요, 이거. 예. 딱 가운데 잘라서 대칭시키면 슉. 됐죠? 예. 그래서 여기는 거 하나에서 만나겠죠. 아, 너는 하나에서 만나는구나. 그럼 다시 너 불연속이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불연속 나오겠습니까? 불연속 없겠죠. 뭐 만나질 않을 거니까요. 뭐 아무튼 뭐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근데 뭐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 이게 많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부터 하는 게 맞아. 근데 많더라. 그러면 너희들의 다음 선택권은 얘더라? 그건 아니더라. 얘더라. 됐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다 되겠냐라고 생각하면 아니더라. 어디서 불연속이 무조건 나오는 거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라인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나오는 거더라. 그리고 이게 8이었으니까 가운데 4라인에서 불연속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라고 하는 라인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될 것 같냐면 y는 4라고 하는 라인을 그렸을 때 그 다음으로 의심하는 합리적인 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되지 않겠더냐 이런 생각이야. 여기까지 따라옴. 되는지 확인할게. 잘 봐. 이 형태에서 불연속 맞아.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몇 개였는데?
2개였겠지. 그렇잖아. 그런데 여기 나와 요 점에서 올리면 몇 개지? 1개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에서 올리면 몇 개니? 빵개지. 빵개. 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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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개. 올리면 빵개. 올리면 빵개. 올리면 빵개. 올리면 빵개. 여기 나와 요 점에서 올리면 몇 개니? 그래도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빵개. 됐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 라인들은 싹 다 빵개야. 빵개. 뒤집어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뒤집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몇 개죠? 1개죠. 여기서 불연속 났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걸 더 위로 올렸어요. 여기쯤으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라인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몇 개입니까? 빵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 2번 나는 포인트야. 그래서 선생님 이건 왜 안 해요? 야 이게 지금 불연속이 개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 들어가겠어? 하지마. 하지마. 알았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극대값이 3,8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극대와 극소의 간격이 4라는 것은 알았잖아. 근데 fx의 최고차 계수가 몇이라고 얘기했지? 1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이 간격이 4라고 하는 것은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이 형태는 3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플러스 불라일 텐데 어디에서 0 되는 거냐면 3에서 0이 되고 무언지 모르지만 뭐 k라고 하는 것에서 0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요 넓이 값이 4 나와야 돼. 그 넓이를 6분의 3 곱하기 k-3의 세제곱으로 구하는데 이게 4가 나오다는 얘기야. 그럼 k의 값이 얼마가 나오겠어? 5가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나와 요 점의 좌표가 5,4의 극소를 갖는구나 라는 생각이고 그러면 몇 대 몇? 2대 1이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 점의 좌표는 몇 나오겠어? 6 나오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빼주냐면 8을 빼줍니다. 라고 하는 것은 x-3이라고 하는 것은 2개를 가져야 되고 x-6이라는 것을 하나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f8이라고 하는 것에서 8을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8-3, 5의 제곱에 2 곱하는 거니까 50 나오게 돼서 정답은 58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야. 27번 갑시다. 문제 다 읽으셨죠? 설명이 쭉 나와 있고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to D1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A to D1하고 D1, E1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직각, 이 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구나라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각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율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일단 생각해 보죠. 여기 나와 요 길이가 1 나오고요. 여기 나와 요 길이가 4가 나오는 거니까 원래 여기 나와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오게 됩니까? 라고 하면 루트 17 나오죠. 루트 17 나오는데 직사각형이니까 2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이었잖아요. 예, 그럼 여기 나와 이 길이는 뭐 나올 겁니까? 2분의 루트 17 나오죠.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넓이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넓이하고 더할 거 아닙니까? 더하면 이게 왼쪽도 직각 이등변, 오른쪽도 직각 이등변이니까 두 개를 이렇게 덜컥하고 붙이잖아요. 붙이면 뭐 나올 겁니까? 정사각형 나올 거죠. 그러니까 S1은 뭘 쓰시면 돼요? 4분의 17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4분의 17 쓰셨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뭘 구하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간격을 구하셔야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길이가 4짜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두는 게 맞을 거냐면 4K라고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괜찮으시죠?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게 45도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 있는 게 45도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값을 제가 만약에 알파라고 한 세타라고 한다면 이 각도가 뭐가 나올 겁니까? 이 각도 뭐 나와요? 여기가 4분의 파이, 얘가 4분의 파이니까 둘이 더해서 2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2분의 파이에서 뭘 뺀 거 나오지? 세타를 뺀 게 나오겠지. 됐어? 2분의 파이 세타 뺀 거 나오는데 여기 나와 요 각도는 그러면 뭐 나오겠니 얘들아?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인가?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근데 우리는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각도를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요 형태의 각도가 2분의 세타지. 근데 그 2분의 세타가 여기야 지금. 그렇지 않겠어?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나오지. 탄젠트 2분의 세타가 4분의 1 나오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네. 탄젠트 2분의 세타가 4분의 1 나왔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잠깐만 해보죠.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에서 우리는 이변의 길이가 뭐라고 알고 있냐면 얘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을 하나 찾아볼 거예요. 절반으로 잘라서요. 잘 따라오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길이가 있을 건데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17일 겁니다. 그리고 이쪽 각도가 뭐가 나올 거냐면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각도가 나오게 될 거고요.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필요한데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를 구해볼 거예요. 1마 탄분의 탄풀탄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모 분자에 4를 곱하죠. 그럼 몇 분의 3분의 5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탄젠트 값 3분의 5가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이변의 길이가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걸 5라고 생각하면 25랑 9랑 더하면 얼마 나오냐? 34 나오나? 맞아? 이렇게 나오겠지. 예,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17이라고 하는 요변 길이, 여기요. 요변 길이에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것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K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건데 계산을 할게요. 루트 2분의 루트 17이라고 하는 것에 루트 34분의 3인 거죠. 얘를 곱하시면 2K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루트 2죠. 그쵸? 계산하시면 2분의 3 나오죠. 됐어요? K 값이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 나오죠. 됐냐? K값 4분의 3 나오면 우리는 S1 값 구했으니까 정답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제곱하실 거라서 16분의 9라고 하는 것분에 얼마 나와요? 4분의 17?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분모 분자에 16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인가요? 맞죠? 16 곱할 거니까 4 곱하면 7, 4, 28, 68? 예,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예, 이게 정답이야.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등비급수 문제 풀 때 이거 미적분 문제니까 무조건 뭐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수원에 있는 삼각함수의 활용, 즉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쓸 수 있어야 되고 미적분 문제니까 덧셈 정리까지도 고민하셔야 돼. 됐어? 그러니까 덧셈 정리 쓰는 게 자연스러우셔야 된다고. 각도 구하는 게. 자, 됐습니다. 지운다. 지워도 됨? 27번 됐고요. 그 다음 28번 갑시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2분의 파이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그때 PA, PC, PD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인데 PA라는 것과 PC라는 것과 PD가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림 보기 전에 그 시험지 봐봐. PA하고 PD하고 똑같으니까 PAD라고 하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오케이. 그리고 PA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그 현의 길이를 바라보고 있는 중심과의 크기도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POC라고 하는 OC의 보조선을 그려서 POC가 세타라고 쓰는 것이 당연한 생각이 돼야 된다고. 잘 따라왔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 세 변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먼저 쓰고 시작하셔야 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OA 위에 D를 잡고 D를 지나고 OP라고 하는 것과 평행한 선분이 거기 나와 있는 것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F세타, G세타를 구하시오가 목적이에요. 이제 시작해보죠. 지금 수치에서 구하는 건 세타 제곱 곱하기 F세타니까 G세타가 F세타보다 2차 높아야 돼요. 그건 아시겠죠? 자, G세타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하고 평행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각도가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세타하고 똑같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구나. 여기도 세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변의 길이하고 이변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찾아낼 수 있냐면 세타였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아니었겠어? 아니 잠깐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나와 요 각도는 뭐 나오겠니 얘들아? 이쪽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니까 여기도 뭐 나와? 세타 나오겠지. 그건 이해가 되죠? 됐어. 세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요 변의 길이가 뭐 나오게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뭐 나옵니까? 1 나왔죠. 그럼 2 사인 2분의 세타 나오죠. 괜찮으세요? 2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가 나오는 거니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 것도 맞는 거죠. 잘 따라오셨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절반으로 잘라주시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2분의 세타였다고 안 그릴게. 2분의 세타였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뭘 곱할 거냐면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할 거지. 괜찮아? 그러면 2 사인의 제곱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다시 2개 있어줘야 돼. 됐어?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G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한 변의 길이를 뭐로 그냥 합시다. G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4 사인의 제곱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 그게 한 변 길이지. 얘하고 곱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하셔야 되는 거. 까먹지 마 이거. 얘를 제곱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곱하기 뭘 하셔야 되면 사인의 세타 값을 곱해 주셔야 돼. 됐나? 그런데 생각해보자. 사인의 제곱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로 취급할 거냐 하면 4분의 세타 제곱이라고 취급할 거지. 2분의 세타 전체 제곱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로 취급할 거지? 세타로 취급할 거지. 그러면 얘랑 곱하면 세타 제곱인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얘만 따지면 세타 4제곱이지. 세타 4제곱에 세타 또 곱하는 거지. 2분의 세타의 몇 제곱이야? 5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됐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알았어. 이제 뭐 하실 거냐면 F세타 구하실 겁니다. F세타. 얘들아 F세타는 어떻게 구하면 좋겠냐?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의 넓이인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변의 길이를 알고 있거든? 그렇지 않니? 그 변의 길이가 무엇과 똑같다고 했냐면 2 사인 2분의 세타하고 똑같다고 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도 2 사인 2분의 세타니까 무슨 각만 구하면 될 것 같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끼인 각만 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괜찮아? 근데 생각해. 여기 나와 있는 요 형태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 각도도 뭐가 나올 거라는 거냐면 세타가 나올 거란 얘기지. 잘 따라옴? 그럼 너네가 생각할 때 이 전체 각이 얼마가 나오겠냐? 2분의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줘야 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를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여기 나와 요 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적당한 P포인트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여기를 2세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아무데나 연결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만들었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뭐가 나오게 되죠? 세타가 나오게 되죠. 근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내대각이 180도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줘야 되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줘야 되죠. 근데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줘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는 뭐가 나올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몇 세타가 나올 겁니까? 2세타가 나와줘야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셔? 됐어?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F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2 사인 2분의 세타라고 하는 이 형태를 2 사인 2분의 세타를 전체 제곱하셔야 되죠. 2분의 1 이렇게 생겨먹은 것에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나와 이 형태는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세타랑 똑같은 거고 여기 나와 이 형태는 어차피 사인의 2세타니까 2세타랑 똑같은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2분의 1 곱하기 세타 곱하기 2세타 아이고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세타의 제곱 곱하기 2세타니까 세타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됐죠? 그래서 거기 나온 정답이 2분의 1이 정답이야. 이해되셨어? 됐어? 어렵지 않지. 너네 제일 중요한 조건이 이변 길이 똑같다 이 조건이야. 됐냐? 근데 그 길이가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했을 때 각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돼. 됐나? 지웁시다. 지울게요. 자, fx라고 하는 것이 2의 x 플러스 x라는 것이 있는데 양수 t에 대해서 t, 0이라는 것과 x, fx 사이의 거리가 x는 s에서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하자. 이때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h의 값을 구해라. 이제 잠깐만 생각해봐. 문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t, 0이라는 게 있나 봐. 그렇지 않겠어? t, 0이라는 것이 있는데 t, 0에서 어딘지 모르지만 이 위에 나와 있는 점을 연결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S에서 최소라는 것은 S, Fs까지 이르는 거리가 이게 제일 짧을 게 라고 하는 거고 제일 짧을 게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방향의 수직이지? 접선의 수직 방향이지. 이거 제가 시즌2에서 테마할 때 접선에서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셔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제일 짧을 때가 언제입니까? 접선의 수직 방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f의 프라임 s라고 하는 것, 얘를 미분한 기울기지. 그것과 누구를 연결할 거냐면 t, 0과 s, fs, 즉 s-t라고 하는 것분에 fs라고 하는 것을 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안 돼. 보셔야 돼. 안 돼. 자꾸 믿고 걸으시면 자꾸 틀려. 자꾸 이거 거르고 저거 걸으면 맞출 문제가 없어. 왜 자꾸 너네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자는 거야 왜 자꾸 예, 그때 그러한 fs의 값을 gt라고 하겠습니다. fs를 gt라고 부를게. 그리고 gt의 역함수를 ht라고 부를게. 그러면 hgt라고 하는 것은 는 t야. 너무 당연한 거지만. 물론 GHT도 T야.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이 상황에서 H'1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법에 의하면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G'H 1분의 1과 똑같지. 여기 양쪽 미분해 보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G'H1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F'S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2의 s라고 하는 것에서 1을 더한 것과 똑같고요. fs는 2의 s에 s를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쵸? 예, 그것은 무엇과 똑같아야 되냐면 t-s하고 똑같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예, 그러면 t라고 하는 값 자체가 누구냐면 2의 2s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s 플러스 1 곱하기 2의 s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2s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t라고 하는 것과 s의 관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gt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gt가 t에 관한 식이 아니야 이게 지금. s라고 얘기했으니까 2의 s 플러스 s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래서 t하고 s하고가 이런 관계식이고 gt는 이런 관계식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괜찮아? 됐어? 근데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이 값만 찾으면 된단 말이다. 그럼 h1의 값을 찾아줘야 되지. h1의 값을. 그러면 g hgt 예. 네. h1의 값을 찾으셔야 돼요. h1의 값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k라고 하죠. 그럼 역함수니까 gk가 뭐가 나와줘야 되죠? 1 나와줘야 되죠. 됐죠? 근데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이 k는 t변수입니다. 따라왔어? 괜찮아? 그러니까 나 지금 이거 h1 찾아야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변수 확인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건 s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딱 1이 나올 것 같아. 0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아 s는 0을 집어넣어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건 s에 여기다 0을 쫙 집어넣어. 집어넣었어? s에 0을 쫙 집어넣으면 t 값은 몇이야? 2지.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 G2의 값이 이거 t변수니까 G2의 값이 1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의 K의 값은 뭐라고 결론 낼 수 있냐면 2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G의 프라임 여기 나와 있는 H1의 값은 2니까 2분의 1의 값을 계산하면 문제는 끝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됐지? 자, 잘 따라오셨어요? 됐어요? 야, 보시죠. 그러면 G라고 하는 것 다시 미분하셔야 돼요. G의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을 거냐면 2의 S 플러스 S라고 하는 것에 DS, DT를 곱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냐라고 쓰실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양쪽을 누구에 관해 미분하냐면 t에 관해 미분하면 1, 2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분하는 겁니다. 2의 2s 플러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여기에 ds, dt를 이렇게 쓰셔야 돼요. 괜찮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건 일반 값이 아니고요. g의 프라임 2의 값을 구하고 싶죠. g의 프라임 2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t 대신에 2를 넣는 작업이지만 s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는? 0을 집어넣는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s처럼 보이는 것은 다 0을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0 나오게 되고요. 그때의 ds, dt를 구하셔야 되는데 ds, dt라고 하는 것은 여기 s에 누구를 집어넣는 상황이냐면 0을 집어넣는 상황이죠. 이해되세요? 그럼 0을 집어넣어. 그럼 2고 1이고 1이지. 2지. 맞지 않냐? 2, 1, 3, 4, 5, 6, 6이지? 잠시만요. 예. 그러면 ds, dt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잠깐. 뭐가 잘못했는데? 미쳤나봐. 이거 1이야, 얘들아.
요거 미분해야 되니까. 요거 미분해야 되니까. ES 플러스 1이라는 것은 1이야. 됐어. 어쨌든 ds dt가 뭐가 나올 거냐면 ds dt 곱하기 여기다가 0 쫙 집어넣으면 6이라고 하는 것이 는 1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ds dt 이게 지금 t 값이 2고 s가 0인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ds dt의 값은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분의 1이 정답입니다. 됐냐? 그러니까 그 포인트만 찾으시면 돼. 됐어? 이거 t변수 함수 한번 정리해드렸잖아. 됐냐? 이게 t변수 함수 그대로 나온 거야. 대신 이제 역함수 관계와 같이 나와가지고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해 보일 뿐 변수가 누군지만 확인하시면 돼. 됐지? 자, 30번 갑시다. 지운다. (30번) 가보면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와 구간 0과 무한대 사이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무슨 값을 갖는 거냐면 극소값을 갖는구나.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돼?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인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생각을 잠깐만 해봐. 양쪽에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0을 집어넣어 볼 거거든. 양쪽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쭉 0 집어넣어. 이게 왜냐면 이게 0 때문에 그래 이거. 그러니까 F0 빼기 F0이니까 무조건 빵 나올 거 아니야. 아이고, 빵 나올 거 아니야. 그럼 F 프라임 0의 값은 몇 나오겠니? 너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꾸 그럼 관심이 없어지고 맞추면 문제가 없어져. 자, 다시 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 그러면 4차 함수 직접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0과 무한대 사이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대. gx 0. 그렇구나. gx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좀 이따 생각할게. 그런데 f-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렇게 되겠구나. 그런데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인 조건에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 볼 거냐면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자. 왜? 얘가 지금 f0이 나와 있으니까. 그럼 0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올 테니까. 그럼 f'0은 0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생각할 게 뭐냐면 0과 무한대에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해서 무조건 양수가 나오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양수, 물론 0보다 크거나 같지만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f'x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양수가 나와줘야 돼. f'x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3에서 아까 전에 드린 극값을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 그치? 그러면 대략적으로 올라갔다가 0에서 이렇게 중근으로 갖고 떨어져줘야 f'x라고 하는 것이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지. 괜찮아? 자,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 개수가 4가 될 거니까 x는 2개를 갖고 x 플러스 3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민해 주셔야 돼. 그래야 fx의 그래프가 마3에서 제일 작은 극소를 갖고 0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갖는 그래프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됐어요? 네.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4부터 5까지 gx를 적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테그랄 취하기를 4부터 5까지 적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적당한 게 나와 있죠. x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3만큼 평행이동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는 몇부터? 1부터 몇까지? 2까지 들어가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1에서부터 2까지 들어가는데 g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fx 마이너스 f0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제곱한 것분에
f의 프라임 x d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됐죠? 저 이건 좀 지울게요. 됐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딱 무슨 적분이 보이세요? 치환적분이 보이세요? 치환적분. 왜 치환적분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변화율의 이득이 얻어지거든요. fx-f0이라고 하는 것을 는 t로 치환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이 무슨 t로 날아가게 됩니까? dt로 날아가게 되죠. 그쵸? 예. 그러면 인테그랄 취하기를 f1-f0부터 f2-f0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t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dt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고민이냐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고민하죠. 해도 돼요? 조금만 더 고민하죠. 이건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함수값에 뭘 구하는 거죠? 간격을 구하는 거죠. 간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당하게 함수값을 0에서의 함수값을 적당하게 놓아도 함수값의 간격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let 이렇게 하죠. f0을 0이라고 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간격은 변함이 없을 거거든요. 이해되셨어? 그러면 f0은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그 값을 갖게 되는 거고 0이라고 하는 것을 3중근을 갖도록 생각을 할 거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 fx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래프라고 예상하시냐면 0에서 3중근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을 가졌으면 그는 누구 나오니? 라고 할 때 몇 대 몇? 3대 1이지. 그러니까 누구겠어? 마이너스 4였겠지. 그치? 그러니까 x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러면 어렵지 않게 f2의 값과 f1의 값을 구할 수 있다고. f2의 값은 얼마 나와요? 집어넣어 보세요. 6, 8에 48 나오죠. 그쵸? f1의 값은 몇 나와요? 집어넣어 보세요. 5가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얼 계산하면 되냐면 인테그랄 취하기를 5에서부터 48까지의 t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dt 이것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고. 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t에 마이너스 2 적분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지? 마이너스 t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5부터 48까지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 5분의 1에서 48분의 1을 이렇게 빼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야 얘들아. 됐냐? 갑니다. 27번 갑시다. 27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이 4짜리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이게 AB하고 CD하고 서로 평행합니다. CD의 길이를 구하시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서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을 듣고 의심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예.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쉽지 않습니까? 물어본 게 진짜 너네가 풀고 와 이게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맞아요. 그치? 자기 자신을 의심.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쉬운 문제 맞아.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라고 했으니까 AB를 지름으로 잡으면 8 나온단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ABC의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직각 그려줘야 돼. 그럴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높이는 얼마가 나와 주어야 합니까? 4가 나와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4가 나와줘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나와 이 형태에서 떨어진 CF'이라고 생각해주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를 연결했을 때 직각이 나오게 되겠죠. 3수선 때문에요. 그렇죠? 근데 높이가 얼마라고 했죠? 3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 나와 요 변 길이가 얼마 나올 겁니까? 루트 7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럼 이제 AB라고 하는 지름으로 삼는 밑면의 원을 그립니다.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O라고 생각하고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루트 7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C'인데 D'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떨어지는 어떤 적당한 포인트를 얘기할 건데 이 형태도 어차피 얘랑 평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D'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수선의 발을 떨어뜨렸을 때 루트 7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우리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CD의 길이를 구하는 것을 C', D'의 길이를 구하는 것으로 대체하면 돼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4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건 3 나오겠죠. 정답은 6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죠? 너무 쉽지. 너무 쉽지. 그래갖고 27번은 좀 쉬웠으니까 28번은 그래도 좀 각오를 하고 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딱 봤어. 했더니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2차 곡선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거야. 가슴이 두근거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 그런데 문제를 읽다 보니 이 조건이 있더라고. 깜짝 놀랐다고. 이게 뭔 조건인지 알지? 포물선이니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F1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잖아? 그러면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에 찍히기는 할 텐데 AF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 나와 이 형태의 길이하고 똑같은 것은 맞는 건데 문제에서 여기 나와 이 형태의 거리하고도 똑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렇게 생겨먹은 C2 곡선의 준선이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원래 C2 곡선은 y의 제곱은 4px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의 준선이 얼마였니? 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p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상황을 y-3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p라고 하는 것에 x-fp 이렇게 들어와 있었단 말이지. 그럼 x축으로 fp만큼의 평행 이동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의 준선이 얼마가 나올 겁니까? 라고 하면 x는 마 p의 뿔 fp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것의 값이 마 1입니다. 얘야. 됐냐? 근데 문제 fp가 또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 정말 깜짝 놀랐네. 이렇게 됐지? P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먹은 P가 오직 하나 존재하도록 하는 상수 A 값이죠.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존재한다는 건 얘 무슨 식? 판별식 0인 거죠? 끝이에요, 이게. 대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29번이나 30번에 할애할 시간을 많이 줄 수 있지. 됐지? 자, 29번 갑시다. 하지만 할애하는데 실패해서 시험이 끝나고 풀어봤어. 지운다. 전개할래 네가? 자, 지움. 답이 1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1? 뭔 1? 1이 없어요. 주관식에? 네, 아니 아, 객관식에 1이 없었어? 하나 틀릴 줄 알고. 그래서 그냥 빈칸 채워주기로 해줬는데 자, 가자. 29번 봐라. 씁쓸하다. 예, 그 S1과 S2라는 게 있고요. 그 루트 5, 0,0이라는 것이 있고 사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GX 평면 수직인데요. GX 평면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그리라는 거냐면 GX만 그리라는 거예요. 이게 GX 평면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GX를 그려놓고 반지름의 길이가 2짜리 원을 하나 그려놓고 여기가 X야 얘들아. 여기가 G고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7짜리인 9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GX 평면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슝 이런 눈사람 그림이 되겠지. 됐지? 그리고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빵빵 2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반지름 2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요점의 좌표가 빵빵 마7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루트 5, 0인데 루트 5, 0이 여기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자. 이게 GX 평면이야. 근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GX 평면의 수직이면서 루트 5, 0,0을 지나는 평면이면 어떤 평면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을 그리겠다는 거야. 됐니?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평면을 그리는데 그 평면이 Z좌표가 양수인 한 점에서 접하는 거니까 사실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구에 접하는 평면은 저 평면이 얘 아니면 얘로 들어와 있거든. 이해되셨나? 예, 그래서 그 평면이 이렇게 생겨먹은 저 평면이 들어오겠구나 라는 생각이란다.
루트 5,0이 여기 있죠. 됐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 평면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평면이라고 부르고 S2가 알파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C2라고 부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C2야. 근데 C2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 이 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B라고 하는 접점이라고 불러. 됐지? B라고 하는 접점이라고 부르는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Z좌표가 최소인 점을 B라고 하고 S2라고 하는 것에서 B에서 접하는 그러니까 S2라고 하는 것과 B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를 얘기하게 되는 거라고. 이 평면을 베타 평면이라고 부를게. 네, 그런데 문제는 원 C라고 하는 것의 C2가 아니 C네. 원 C라고 하는 것의 베타 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이 형태의 세타 값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됐지? 세타 값을 구해야 되고 당연한 건 누구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면 문제는 끝날 것 같아. 그림은 이런 거야. 됐지? 자,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원에 접하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알파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G라고 하는 것이 기울기는 모르지만 x-루트 5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게 루트 5, 빵을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mx G 루트 5m은 0이라고 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쓰시면 됩니다. 0,0,2 이게 사실은 이거 0,2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xg만 쓸게요. 0,2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아 그 형태가 뭐가 나오면 되는 거냐면 반지름 2가 나오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의 루트값이라고 하는 이 형태 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m 이렇게 나오게 되나요? 괜찮아? 이 형태가 얼마가 나오게 될 거냐면 는 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양쪽 제곱하죠. 그러면 5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4루트 5m 이라고 하는 것이 4m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m이라고 하는 것이 0, 5월 마이너스 4루트 5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루트 5라는 얘기야. 잘 따라왔어? 아 그렇구나.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마이너스 4루트 5x 마이너스 g 플러스 20은 0이라고 하는 요 직선처럼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빵빵 마치라고 이루는 간격이 또 있었을 거잖아. 그렇지 않았을까? 그 간격을 찾으면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을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안쪽에 나와 있는 각도가 90도였으니까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가 다시 세타가 나오게 된다고. 그럼 문제가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거야. 됐냐? 아 이제 시작합시다. 그러면 얘하고 0,마칠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볼게 라고 생각하면 루트 81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분의 절대값 7이라고 하는 형태의 20을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9분의 27이라서 는 3 나오거든요. 어디가 3이라는 거냐면 얘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7이라는 거죠. 됐죠? 예, 그렇게 따지면 피타에 의해서 49에서 9 빼는 거니까 루트 40 나오지 않습니까? 반지름이 루트 40이죠.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원은 어떻게 될 거냐면 40파이가 될 겁니다. 이런 생각이죠. 됐나요? 그 40파이에 누구를 곱하셔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코사인 세타의 값이 여기서 구해진단 말이죠. 그 코사인 세타 얼마입니까? 7분의 3이죠. 문제 끝이에요, 이게. 됐어? 잘 가렴. 즐거웠다. 이런 얘기야. 너무 절박해 보여. 젠장. 떨어뜨리다니. 준다운. 다 맞았지? 뭐라고? 단면 그리다 끝났어? 뭐라고? 보지도 않았다? 보고
시간 없는데. 진짜 ZX 평면에 수직 딱 보고 막 겁나 쉬울 것 같은데 이러는데 시간이 한 2분 남았네. 넌 왜? 매줄 넘어가가지고. 네 줄 넘어가. 아, 나 지금 초딩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너무하네. 심하네. 자, 30번 갑시다. 안타까운 이야기들 보고 뭐하는 거예요? 30번도 그럼 문제를 못 푸셨겠네요, 다들. 예. 해석해 드릴게요. 시험이 끝나고 뭘 가서요? 집에 가서 이러고 봤어요? 시험이 끝나고. 자, 봅시다. 마이너스 2,2하고 2,2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걸 슬프다. 마이너스 2,2하고 2,2가 있는데 ax 벡터 빼기 2하고 bx 벡터 빼기 2가 는 0이라고 했고 ox 벡터의 크기가 2보다 커 나갔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 투성이잖아요. ax 벡터의 크기가 2이거나 or bx 벡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가 2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 좋은 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반지름 2짜리 원으로 생각을 했을 때 각각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으로 형성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OX 벡터의 크기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OX 벡터가 2라고 하는 경계값이 여기죠. 그쵸? 근데 OX 벡터의 크기가 2보다 커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얘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원을 제외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X라는 것은 이 위에 있는 거야. 야, 그런데 문제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그 두 개의 점 PQ를 잡는데 그 PQ라고 하는 것이 OP 벡터 내적 U 벡터하고 OQ 벡터 내적 U 벡터라고 하는 것이 0보다 커나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PQ라고 하는 것의 X좌표의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럴 거 아니야. 내적하면 X좌표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PQ라고 하는 것은 여기 위에만 있던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위에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는 그런 상황은 없어. 잘 따라왔어? 그게 가조건이야. 그럼 나조건은 PQ라고 하는 길이가 2짜리인데 이게 중요하거든. PQ라고 하는 길이가 2짜리인데 생각해보면 PQ라고 하는 길이가 2짜리면 이렇게 생겨먹은 PQ를 잡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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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되게 많이 있는 상황들이잖아. 그렇게 되겠지. 됐지?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해봅시다. 문제에서 요구한 게 누구였냐면 OY 벡터라는 것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Y의 집합이니까 2분의 1 OY 벡터라고 하는 이 상황은 OP 벡터라고 하는 것과 OQ 벡터라고 하는 것에 무슨 점을 잡으면 돼요? 중점을 잡으면 되지 않아요? 근데 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몇 자리에? 2짜리 현의 중점을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잠깐만. 너네 그 반지름 얼마였지? 2였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현의 길이가 얼마지? 2였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심각은 몇 도지? 60도겠지. 정삼각형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중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쯤에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시작하는 포인트가 어디부터냐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해돼? 잘 따라오셨어?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에 점만 생각해보면 되지. 끝에 점 생각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로 길이가 2짜리가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 나와 이 형태도 이렇게 생겨먹은 수선의 발을 내리면 M이라는 포인트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됐냐? 근데 OM의 길이는 변함이,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M이라고 하는 형태의 길이는 변함이 없지. 나 5로 잘못 썼다. 아, 맞지? OY 벡터는 OP, OQ, M. 아, 맞죠. M이라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죠. 됐어요. M이라는 포인트 여기 있으면 실제로 M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원의 조각 위로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나올까 생각해보면 여기 나와 이 길이가 2였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절반 잘랐으니까 이변 길이 얼마입니까?
1짜리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원이 있을 때 4분원을 어디 갔어? 여기다 하자. 4분원을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게 지금 몇 도냐면 30도만큼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도만큼 움직이는 요 포인트부터 30도만큼 움직이는 요 포인트까지를 움직이는 요 자취를 m이 움직여야 하는 거죠. 됐어요? 예. 그러면 이 안쪽에 나와 있는 각도가 몇 도가 될 겁니까? 라고 생각하면 270도에서 60도 빼주셔야 되죠. 210도인가요? 그럼 6분의 7파인가요? L은 R세타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는 루트 3 곱하기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OY라고 하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OY라고 하면 얘를 몇 배 하셔야 되는 거죠? 2배 하셔야 되나요? 그럼 2배 하시면 정답이 루트 3 곱하기 3분의 7파이 맞아요?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반쪽만 했죠. 그럼 반대쪽도 있을 거죠. 여기에 몇 배 하셔야? 2배를 하셔야 정답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3분의 14파이가 정답입니다. 14 루트 3파이겠지. 됐냐?